세 번째로 홍장원 차장은 조선일보와 인터뷰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12월 3일 그대로 워딩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화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 저녁에 대통령으로부터 2번 전화가 왔었는데 20시 20분경에 온 전화는 받지를 못하고 20시 22분경에 본인이 전화를 드렸다. 그 대통령이 전화가 받지 못한 이유가 대통령과는 통상 안보폰으로 전화를 하는데 보좌관이 안보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시 22분에 홍 차장이 전화를 드리니까 한두 시간 후에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전화기 잘 들고 대기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홍장원 차장은 국정원 집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기하고 있던 도중에 10시 53분경 비상계엄 발표가 나고 종료 후에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대화 내용을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장입니다.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것 봤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지금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 그래서 알겠다고 일단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방첩사령관과 통화한 내용입니다. 10시 23분경 기자회견 당시에 국정원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어떠한 정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시 33분경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제일 먼저 국방부 차관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0시 45분에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안 되었고 1분 후에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1차 전화였다고 합니다. 방첩사령관인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홍장원 차장은 육사 선후배사입니다. 홍장원 차장이 육사 선배입니다. 방첩사령관은 저희들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라는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10시 58분경 2차 통화를 하였습니다. 10시 53분 대통령 전화를 받고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되었다가 11시 6분경 3차 전화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화를 기피하는 분위기, 맨 처음에는 방첩사령관이 통화를 기피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는 말을 하자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해서 전화를 했는데 뭘 도와주면 되겠냐고 물어봤더니 그제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일단 국회는 경찰을 통해 봉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표가 국회이구나 라는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선배님 이걸 도와주세요 하면서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됩니다.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면서 위치 추적을 해달라고 했는데 정확한 워딩은 검거 지원을 요청한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명단을 불러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위험하니까 보안폰으로 하지. 근데 보안폰이 그 방첩사령관과 1차장은 돼 있질 않아서 그럼 사람을 보내니까 사람을 보내라고 했더니 그럴 시간이 없다. 그래서 그냥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진짜 명단을 갖다 불러줬다고 합니다. 명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그 체포 대상자니까. 이분 홍 차장이 기억하는 순서입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조국, 김어준, 김명수 전 대법관, 김민웅, 참고적으로 김민석 저희 최고위원회 형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일, 그리고 권순일 전 선관위 위원과 또 한 명의 선관위 위원을 불러주었는데 기억을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그대로 워딩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친 X로구나 그거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메모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게 노총인지 민주노총, 그러니까 한국노총인지 노총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노총위원장 한 명을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1차 검거, 2차 검거 대상자를 축차적으로 1차 검거, 2차 검거를 축차적으로 대상자를 축차적으로 검거할 예정이며 방첩사에 있는 구금시설에 구금에 조사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국가정보원장과의 관계입니다. 방첩사령관, 그 대통령 전화를 받고 계속 원장과 통화를 갖다가 시도했는데 원장과 통화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제 그 원장 비서나 수행 비서들하고도 통화가 안 되었는데 이유는 당시에 국무회의에 배석 중이었던 걸로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3시 30분경 원장이 돌아와서 정무직 회의를 소집하였다고 합니다. 정무직 회의에는 1, 2, 3차장, 기조실장, 원장 포함해서요. 이렇게 정무직 회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차장들은 산하국장을 비상 소집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원장은 비상계엄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죠? 라고 질문을 하였고 기조실장은 법률 검토를 한번 해봐야겠다. 매뉴얼을 찾아봐야 한다는 그런 식의 답변을 하였다고 합니다. 1차장은 계엄이 발령되면 모든 게 군으로 넘어가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였고 2차장은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지면 합동수사본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였다고 합니다. 원장은 뭘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해보고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 그리고 회의가 끝났다고 합니다. 내일 아침에 회의하자는 건 정무적 회의가 매일 아침에 회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검토해봐라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정원이 비상계엄에서 뭘 할 수 있는지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거 뭐 종료됐고 그 정도 이야기 이상은 얘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뭐 그냥 자기의 생각을 얘기를 하는 것이 그 원장이 이렇게 여기에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여기에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피하는 인상이었고 그러니까 이 계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했고 본인이 보고한 내용 중에서 기억하는 것은 한동훈 이재명을 잡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니까 내일 아침에 얘기합시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갖다 회피했다는 아니고 얘기를 그렇게 더 나가서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이런 정도입니다. 결론은 이게 이제 1차장은 본인은 미친 객수 그래서 일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계엄이 이제 받아들여서 해제된 다음에 뭐 퇴근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사항은 우리한테 보고하기 전까지는 자기밖에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근데 이런 지금 얘기를 하면서 1차장은 군의 비상계엄과 같은 군의 개입이 이번으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다. 그 이유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경질한 것은 전략적 후퇴이고 눈가리기식 아웅이며 이는 후임 최병혁 그 주 사우디 대사와 국방 포럼은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국방 포럼을 같이 한 사이인데 김용혁의 영향력 아래에 내려 있는 분이며 그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육사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안다 이런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우디 대사도 김용현 결국은 국방부 장관의 후원으로 갔다고 볼 수 있다는 것과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모두 그대로인 상태에서 그리고 이게 비상계획에 참여한 그 출신들, 예를 들면 헬기 지원을 한 항공지원단장 특전사 내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모두 육사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군지의관들이 모두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다시 마음 먹으면 김용현 국방부장이 뒤에서 움직여서 이 문제를 갖다 엎으려고 그럴 것이다. 다시 계엄과 같은 중대 범죄를 저질러려고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계속 주장한 1차장 본인입니다. 본인을 경질할 것이 아니라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령관을 당장 지금 직위해제하고 조사해야 되는데 거꾸로 본인을 경질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